자, 소액으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지금 여희주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사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미혼, 20대예요. 와, 30대도 아니고 20대. 20대 미혼 여성 수도권, 수도권에 첫 집 마련 성공. 요즘에는 20대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나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재테크에 대한 이제 정보들도 많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똑똑해요. 20대 분들이 지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도전을 하는데 네. 20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종잣돈이 적잖아요. 네네.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그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네.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첫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적어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일단은 투자로 매수를 해놓고 싶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적냐? 수도권인데 종잣돈 지금 5천만 원. 그래도 뭐 20대에 5천만 원 모았으면 그래도 잘한 거죠. 그냥 공부도 네.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거는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데 모은 돈은 아직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는 5천만 원이면 좀 적다고 느껴지고, 하지만 이런 고민은 대부분 또 20대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수도권 내 집 마련했던 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 뒤에 이 카톡은 뭐예요? 카톡은 이거 카톡 창 맞나요? 아, 네. 카톡으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강의를 듣고 실제 손품 팔고 임장을 아, 다니면서 네네. 여러 5천만 원을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들을 많이 이제 임장을 다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이거는 여의주, 강남 여의주님 수강생이면서 실제로 토구를 통해서 바꿔서 조언 드려가지고 네. 이 좋은 지역을 골라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겁니다.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네요. 5천만 원이지만 서울 출퇴근 가능죠? 네. 이게 조건이었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본인이 지금은 당장 실거주를 하지 않지만 네네. 혹여나 나중에 또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첫 집은 서울 이제 수도권에서 네.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서울이면 좋지만 네. 서울과 이제 수도권 중에서 비교를 해서 이제 네. 매수를 한 거죠. 네, 서울이 안 된다고 하면 출퇴근이 좀 그래도 용이한 지역이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5천만 원으로 그래도 서울 출퇴근 가능 지역을 봤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똑똑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디를 샀을까요? 그곳은 바로 3번 신도시입니다. 네, 3본 신도시. 3본 신도시 20평대 아파트. 네. 기존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임장도 많이 다니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네네. 근데 3번이나 사실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네. 굳이 거기를 사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다녀와서 네.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된 곳이 이제 3번 신도시입니다. 현장 다녀와서. 네. 네네. 이 3본은 어떤 게 지금 좋을까요? 네. 여의주님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4호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시간 이내로 가죠. 한 그러니까 시간 40분 정도 아, 이제 강남역까지도 갈 수 네네. 있고요. 지금 1호선 금정역이랑 4호선 이제 3번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교통 부분 체크했고, 학군이 괜찮나요, 이쪽은? 네, 학군도 이제 네. 평촌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요. 평촌 학원가. 네, 평촌을 따라가는 곳이 이제 네. 3번 신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3번에 산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안 똑똑한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어디 살아요 했을 때 3번 산다고 하면 좀 똑똑하더라고요. 진짜요? 어디 사세요? 3번 사세요? 3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번에 그만큼 평균치가 좀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실수요가 많은 지역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 3번이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3번도 이제 1기 그쵸. 신도시인데 네. 이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사실 뭐 분당이나 평촌은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첫집 마련하는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3번 신도시인 거죠. 네네. 네. 거기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네. 재건축 호재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네. 지금은 또 약간 하락장이어서 분위기가 또 그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네네.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이고 그렇죠. 상승장이 한번 또 되면은 네. 재건축 호재가 또 더 좀 플러스가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30년이 넘어가면 사실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GTX 이제 C 노선이 곧 착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금정역도 이제 GTX C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호재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교통도 좋아지고 어쨌든 기존에 학군화 실수요가 많았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이었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소액 투자로 접근 가능 지역. 네, 그래도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여기가 좀 저렴한 편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20평대, 4억대에 또 접근이 가능한데요. 네네. 개발 호재나 이제 상승장일 때 6억대 넘게 가다 보니까 높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다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4억대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미혼 수도권 첫집 마련 성공. 자, 매매를 4억 2천에 하셨네요. 4억 네, 2천. 4억 2천하고. 24평 4억 2천에 매수를 했어요. 아,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거를 사용하셨네요. 그죠? 네. 대출이 3억 3,600. 네. 네네. 그래서 이 대출 이자가 120. 그리고 월세로 이제 준 다음에 네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고 월세를 주고 차액만 납부해서 네. 이제 매수를 결정한 겁니다. 네, 그 차액 30만 원인데, 그러면 어쨌든 1년에 지금 36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런데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천만 원 상승한 거죠? 지금? 네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은 거래되는 거라든지 이런 분위기만 봐도 네. 어느 정도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4억 2천도 사실 차시 빼고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월세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6억 정도를 했던 아파트가 지금 4억대니까 이때는 대신에 그 재건축 호재가 좀 있었던 거죠. 뭐 리모델링 호재도 리모델링 호재? 있었고 이제 뭐 GTX 얘기도 있어서 네. 그 상승장에 급격하게 또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뭐 20년도 4.1, 4.5 됐다고 하면 어쨌든 이 정도는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딱 5천만 원으로 이 정도 했다고 하면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대출인데 어떻게 월세를 구하나요 하는데, 대출이 있어도 월세 보증금이 일단 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지금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천에 90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억대 아파트 보실 때도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 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네. 중요한 거는 월세랑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아, 임대 수요가 좀 풍부한 지역인지는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매물이 이제 꽤 있었는데도 네. 전세나 월세 매물이 워낙 잘 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삼분 신도시 자체가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월세나 전세 임차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 사고 나서 이자를 좀 더 내야 된다 하는 거는 그 심리적 허들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대한 공부와 확신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유주님은 이건 한 어느 정도 가격 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막 6억 이상 넘어가기는 힘들겠지만 네네. 차츰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재건축 호재라든지 하면 좀 시간 여유를 두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360만 원이니까 앞으로 3천만 원이면 몇 년 안에 이거는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1년, 2년, 3년 해도 3년에 거의 1,000만 원이니까, 그죠? 이미 지금 9년치는 된 건가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아파트를 사고 나서 팔진 않았지만 이게 팔기 전에는 사이버머니예요. 왜냐면 시세표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세표를 봤을 때 이게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돈 번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정잣돈이 5천만 원 있을 때 엄청난 상승을 원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수익을 원해서 갭만 5천인 걸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혹여나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네. 자기가 이제 감당 가능한 4억대에서 골랐다는 것도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5천만 원 또 보증금 내줄 수 있고, 본인이 또 실거주로 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월세도 아파트 높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아파트 100, 200, 300 그 이상 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지혜롭게 잘 마련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사례, 서울 포기했던 맞벌이부 서울 아파트 매수한 사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도 지금 네. 당첨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네.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네네. 본인도 기뻤지만 저도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수강생 분이긴 한데요. 스터디 수강생. 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 혹시 메일인가요? 그 스터디에서 이제 내 집 마련 상담을 해줬을 때 이제 네.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본인이 이제 현재 가진 종잣돈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경기도랑 지방을 고민하고 있다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네,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현재 가진 종잣돈으로 가능한
가능한 경기도와 지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잣돈은 1억 원 내외입니다. 네. 1억 원 내외이고 원래 이제 투자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7천. 고르고 있었어요. 네, 7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방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경기도를 해야 될지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은 적은데 그래도 사는 거는 기왕이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경기도 1위하고 경기도 30위하고 나중에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때 치고 나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뭐 지방은 사실 아무리 잘났어도 한 박자 늦는 거는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잖아요. 지방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기왕이면 수도권 그리고 상급지 일로 가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고 본인 집이 지금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에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서울에. 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스터디 할 때 동대문구를 임장을 했었는데 네네. 이분께 이제 서울 아파트 청약도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중요한 건 무주택자에다가 가점까지 높은 분이셨어요. 무주택의 가점이 네. 높으셨구나. 네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종잣돈이 적고 네. 하다 보니까 아예 서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종잣돈이 적어서 네. 그런 게 뭐 지극히 정상일 것 같아요. 뭐 7천만 원이고 1억 원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뭐 7천 정도라고 하면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서울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울 아파트 청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이는 지도의 화면은요.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네. 제가 이제 표시한 데가 이번에 동대문 레미안 라그란데입니다. 레미안 네. 라그란데.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던 곳이고요. 네네. 여기가 이제 3,000세대가 넘는 곳이고 네네. 일반 분양이 920세대 정도 나왔던 곳이에요. 3,000세대 넘어요. 네. 엄청난 그리고 대단지네요. 네, 저기가 이제 이문 뉴타운인데요. 네네. 동대문구에서 이제 대단지가 거의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네. 표시한 레미안 라그랜드랑 그 네. 앞 옆에 있는 초록 약간 녹색깔 같은 네, 거기가 이제 녹색. 3구역인데요. 네, 3구역. 여기가 이제 4,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네. 합쳐지면 7,000세대 넘게 이제 이두 변모할 개가 겁니다. 합해지면 엄청나겠네요. 7,000세대가 넘는다고 하면. 네. 네. 그리고 또 맞은편엔 또 4구역이 있어서 네네. 어쨌든 다 이제 입주를 완성하게 되면은 전체가 또 바뀌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대단지 지역은 항상 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네. 뭐 편의시설부터 해서 주변에 좋은 시설도 들어오고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 변모되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네. 동대문구를 추천했던 거는 추천했던 이유? 네, 추천했던 이유는 네네. 첫 번째는 동대문구 대단지가 없는데 이제 많이 없는데 네. 동대문구 대단지 입주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네, 대단지 입주 아파트. 네. 이게 지금 3,000세대라고 했나요? 네, 3,000세대가 넘고 옆에가 네. 이제 4,000세대 정도 이게 되니까 4,000세대니까. 7,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 사실 광화문 쪽이라든지 이제 출근이 또 편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동대문구입니다. 출퇴근이 좀 용이하다. 네. 네네. 세 번째는 네. 이제 1호선 외대암역이랑 신의문역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네. 네 번째는 지금 서울 자체가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뭐 전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요건이 있었는데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되고 2년 보유만 해도 되고 뭐 임대를 내야도 되고 네. 아니면 전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1년 이후에 전매 해제 이후에 분양권을 매도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여러 가지 해제로 인해서 일단은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사람도 전입 요건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다음 수요자도 찾는 게 좀 수월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본인한테 이제 가능한지도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이 높고요. 또 보유 현금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만약에 됐을 때 월급이 또 많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도금 대출이나 대출 받던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네. 같이 이제 청약을 넣었는데 네. 여기가 60대 1이었거든요. 60대 1. 네. 오, 근데 셌구나. 1순위로 당첨이 됐습니다. 와, 60대 1이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네. 이거는 지금 가격대인가요? 네, 가격을 지금 30평이 당첨이 됐고요. 30평. 분양가 9억 5천이었는데 예. 지금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 밑에 이제 외대암역 밑에가 네. 휘경 뉴타운으로 휘경자이 디센시아랑 지금 네. 휘경 SK뷰 가격을 제가 가지고 예, 왔는데요. 이거 두 개 지금 가격 갖고 왔고 지금 청약 비교 대상지는 이쪽입니다. 네, 휘경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인데
곳인데 19년도 입주를 해서 하는 곳인데요. 예. 24평이 이제 9억대, 8억 9천에서 9억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센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10억대. 24평이고 당첨된 건 30평이고요. 예. 그러면 9억인데 거의 이제 24평이랑 비슷한 가격대에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30평 조합원 매물 네.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0억 5천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합원 매물이랑 비교하면 시세 차익 1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은 네. 충분히 2억 정도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입주장에서는 또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얘기했던 게 제가 좀 마음에 이제 너무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때 한번 행크 비어 축제에서 만났거든요. 아, 비어 축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 로아님이라는 분인데요. 네네. 1년 동안 굉장히 임장도 많이 다니고 하셨는데 네. 본인이 이제 서울에 당첨되고 나니까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네. 아 저도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갖고 있는 돈에 지역을 맞추지 말고 내가 소액이어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서울이나 주요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긍정으로 보면서 이렇게 1억 미만으로 해내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표본으로 삼고 내가 또 도전할 당시에는 조건들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만 잘 챙기신다고 하면 그 그렸던 목표는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할 때 동대문구 임장도 다니고 아, 여기를 네. 한 2달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임장도 많이 다니고 비교해보고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가점이 또 높다 보니까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행크 에듀에서 베니아님이 이제 분양권 청약 강의를 하고 있으신데 이분은 이제 스터디 끝나고 청약 수업도 들으셔가지고 네. 그 타입을 또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받아서 그것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베니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크 회원분만 이미 4,000건 이상을 이렇게 당첨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유주님께 이런 청약 같은 경우도 다 아파트에 포함된 거예요. 이 아파트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시세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될 지역까지 알아본다고 하면 내가 가진 기술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만 내고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소액으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한 가지씩 강의를 수강을 해서 나한테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새우 4,300만 원 8개월 만에 지금 이거 보유했는데 현재 시세로 3억 상승했나요? 네, 현재 네이버 시세로 한 10억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